얘기하는 쌤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까지 ROE를 비롯한 재무제표 기반의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구단주가 되어서 운동선수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최근 성적도 좋고 여러 가지 기량을 따져봤을 때 우수한 선수를 뽑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뭘까요? 이적료가 부담이 되어서 이 가격이 합리적인 건가? 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가진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이 적당한지 평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밸류에이션 지표를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밸류에이션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는 이 회사가 저렴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 싸다라는 것의 저렴함의 정의가 뭘까? 가장 간단한 예로는 원래 5천만 원에 판매가 되던 자동차가 갑자기 박앤세일을 하면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하면 구매자가 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몰려들 것이고, 이렇게 가격만 보고 과거에 비해서 저렴해졌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A자동차와 B자동차를 비교해서 A자동차의 가격은 B자동차보다 비쌀지라도 이 차의 체급과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보면 A자동차는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데? 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는데 이 오피스텔은 보니까 가격이 적정한지 비교해볼 주변에 다른 오피스텔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적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냐면 이 오피스텔에 투자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입과 초기 투자금을 비교를 해서 이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지? 라는 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다른 자동차와 비교 없이 이 투자가, 이 물건이 저렴한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절대적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동차와 오피스텔의 방법론을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A자동차와 B자동차의 가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두 자동차의 체급과 브랜드 같은 종합적인 펀더멘탈 요소를 고려했듯이 주식도 단순히 가격만 보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회사가 얼만큼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지, 회사 내부에 쌓아둔 자본은 얼마인지 등을 고려해서 이 회사들 중에 진짜 저렴한 애는 누구인가 라는 걸 판별을 하는 겁니다. 두 자동차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애를 찾는 거죠. 이 상대 가치평가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것이 PER과 PBR입니다. 아마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표들은 오른쪽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분자에는 이 회사의 시장 가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시가총액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이 회사의 펀더멘탈, 자동차로 치면 체급이나 브랜드 같은 내재 가치를 의미하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순이익 그리고 자본총계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은 PER, 시가총액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은 PBR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밸류에이션 지표들의 공통점은 값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저렴한 회사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점인데요. 이 수식을 보시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비슷한, 시가총액이 비슷한 두 회사가 있을 때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모가 커져서 전체적인 PER 값은 낮아질 테니까 이런 회사들을 저평가되어 있는 저렴한 회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밸류에이션 지표 같은 경우는 증권사 어플에서 이렇게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2019년, 20년, 21년 각각의 PER, PBR 지표가 나오는데요. 이 각각의 지표들은 PER, PBR 식을 계산을 할 때 들어가는 순이익이나 자본총계 데이터가 어느 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2021년 PER, 2022년 PBR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PER, PBR 지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실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A와 이 회사와 유사한 일을 하는 회사들 B나 C를 골라주시고요. 이 회사들의 PER이나 PBR을 비교를 할 때는 시점 역시 통일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A 회사의 2021년 PER과 B 회사, C 회사의 2019년 PER을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같은 시점에 2021년 혹은 2022년의 PER을 비교를 해서 더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저렴하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시점의 데이터, 2019년이나 20년의 데이터로 계산한 PER 데이터를 많이 보지는 않고요. 미래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한 지금으로 치면 2021년이나 22년의 PER, PBR 데이터로 미래의 값을 추정해 놓은 순이익이나 자본 총계를 가지고 계산한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주식은 아무래도 미래의 이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 건지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래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PER, PBR이라는 상대 가치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하지 않고도 이 회사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피스텔의 사례처럼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에 비해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이 적정한가라는 걸 비교해보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DCF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DCF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가정이 들어가고요. 적용하기도 앞서 말씀드린 PER, PBR 밸류에이션 방법보다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업계에서, 증권업계에서 상장을 한다던가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다거나 할 때 전체 기업 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해야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 간단하게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고 비용 지출을 하고 남은 잉여 현금 흐름을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영구적으로 어떻게 될지 추정을 해서 그 각각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시장 가치와 비교를 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방법은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가정과 사실 당장 내년 3년 후에도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년 후, 20년 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DCF 절대적 가치평가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실제로 투자를 하실 때 밸류에이션 지표를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PER이나 PBR 혹은 더 범위를 확장한다면 주식 투자자 관점이 아닌 기업 전체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EV/EBITDA 같은 지표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기업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밸류에이션 지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